물론 예전에 일본이랑 미국이랑 옛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약육 강식. 왜냐면 무조건 힘 있는 놈이 이기고 힘 있는 놈이 살아남는다. 국제관계는 힘으로만 된다. 이렇게 힘을 믿고 막 그 대중들 앞에서도 막 푸시업하고 하던 그 힘을 과시했던 이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를 붙잡고 야 얘네 아직 독립할 정신 상태가 안 돼 먹었으니까 이 민족은 우리가 독립할 때까지 관리할게. 우리한테 넘겨라. 그 대신 필리핀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가스라 테프트, 일본 사람 가스라와 미국 사람 테프트가 맺은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우리 대한민국이 식민지 되는데 그렇게 미국이 묵인했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엄청나게 원망을 하는데, 자, 미국이 절대 선도 아니고 절대 악도 아니에요. 1945년부터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해방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미국 군정, 많은 사람들이 그때 여러 가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라도 난리 치는데, 자, 조금만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원래 소련은 공산화 목적,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화 목적으로 독립운동가들한테 자금도 대주면서, 그냥 대주겠어요? 공산화 목적으로 대주겠어요? 이미 진작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자금도 대주면서 공산화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쟁 끝날 즈음에 미국이 아직 소련을 적으로 안 여기고 나이브한 생각하고 있을 때 소련은 공산화, 적화 목적으로 이제 이 전후를 어떻게 정리할까, 유럽 쪽과 이 동북아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할까 할 때 협의를 하고 일본이 이 항복하는 것을 발표하기 전에 쭉 치고 내려온 거예요. 한반도로. 그냥 거저 먹으로 내려온 거예요. 일본이 항복을 이미 했고 항복 선언을 8월 15일 날 한 거지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근데 그때 쭉 치고 내려오니까 쭉쭉쭉 먹히고, 미국은 땅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그냥 쭉쭉 먹으니까 야 거기 스탑 멈춰봐라. 그게 38선이었습니다. 38선까지 멈추고 얘네는 준비해온 그대로 보따리를 쫙 풀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친일 청사한다는 명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팩트로 북한 내각과 대한민국 내각 중에 대한민국이 친일파 무더기로 만든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친일파들이 북한이 훨씬 많습니다. 내각 중에. 근데 명분이었어요. 국민들을 백성들을 속이기 위한 명분으로, 호응을 얻기 위한 명분으로 친일 척결, 척결 하면서 가진 자, 지주 척결, 공산화를 쫙 풀어냈던 거예요. 대한민국 남쪽에는요, 이미 국경 닫아놓고 지네끼리 정부 모양을 갖춘 것들 다 세팅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는 이런 독립운동했던 인사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혼란스럽게, 미군 군정이잖아요. 미국이 먹을 생각이었으면 전략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지라고 하는 정치 아무것도 모르는 장군 아저씨가 들어와갖고, 야, 그전 역사가 어땠는지, 일본 애들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혔는지 전혀 이해가 없으니까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경비 인력 대라 그래갖고 우르르 해갖고 그냥 치안 유지하는데 급급했다고요. 그게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정황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들이었고, 그 혼란스러울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여차여차해서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이 되고, 남쪽에 건국이 되고 선 다음에 미국이 권력을 이양을 해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을 해주고 1949년도에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1950년, 저 라인 하나 띄워주세요. 1950년 이게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었던 방위선입니다. 1950년 1월 12일 날 발표한 방위선입니다. 극동 방위선. 이게 뭐냐면요, 방위선이 왜 중요하냐? 일본에서 딱 그었어요. 일본. 여러분 옛날에 로마 있죠, 로마. 로마가 영토를 확장하고 막 이럴 때, 물론 미국이 이 로마 제국은 아니지만 이 로마가 영토를 확장할 때 매년마다 겨울 나면서 뭘 하냐면 방위선을 긋습니다. 방위선을 딱 그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방위선을 그어놓고 방위선 위쪽에서 그 방위선 밖에서 벌어진 일은 난 아무 신경 안 쓰겠다는 소리예요. 내 책임, 내 소관 아니다. 방위선 내만 내가 치안을 잘 유지하면 된다. 이게 로마 제국이 방위선을 그었던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영토적 야역이 있었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유일하게 우리 주변의 강대국 중에 이 한반도에 영토 야역이 없는 곳이 미국의 독립운동하고 지원을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냥 이 복잡해 보이는
대한민국 그냥 건국되고 그러니까 미국 빠지고 미군 빠지고 돈 드니까 미군 빠지고 그럼 니 얘기 알아서 잘 해라. 방위선을 일본으로 그냥 그어버린 거예요. 일본은 본인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점령한다니까 그어버리고 한반도 알아서 해라. 그렇게 우리는 별 신경 안 쓰이는 지역입니다. 미국한테. 이렇게 딱 그어지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얼마 안 지나서 1950년 6월 25일 무슨 일이 일어나죠? 6.25 사변. 일성이가 벼르고 별러갖고 스탈린 꼬봉이니까 스탈린이랑 중국이 싸워싸워 해갖고 허락을 받고 이 등신 같은 놈이 허락을 받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6.25 사변이에요. 3일 만에 함락되고 쫙 밀리죠. 낙동강까지 밀립니다. 낙동강까지. 그 다음 자료 띄워주십시오. 낙동강까지 밀리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미군을 비롯한 유엔 연합국이 참전을 해줘서 낙동강 정서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셨죠? 5,000분의 1의 확률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후방이 보급 차단되니까 그때부터 낙동강부터 치고 쭉 북진해서 올라가서 서울까지 수복하고 올라갔던 그런 역사. 그리고 국군이 단독으로 북진하고 올라가서 평양 수복하고 통일 한반도로 끝내려고 할 그때 중국 공산군, 중공군이 참전해서 뒤로 쫙 밀려고 몇 번이나 지지부진한 그 죽고 죽어나가는 땅 따먹기 싸움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이게 한국전쟁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요입니다. 개요. 여기서 질문. 전 세계에서 최근에 여러분 뭐 시리아에 전쟁 나고 뭐 아프리카 여기저기 전쟁 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라서 신경 안 쓰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전쟁 난 그 국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요. 뭐 뉴스 잠깐 보면은 막 애들 끔찍하게 죽고 어려운 일 겪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그죠? 근데 전 세계 사람들도 마음 아파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거기 참전해요 안 해요? 전 세계에서 안 합니다. 국가가 전쟁에 참전하는 건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가슴 아프다 이거랑. 근데 우린 빨리 이 인트로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전을 전 세계에서 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유엔군 이렇게 다 되는데 오늘은 뭘 볼 거냐면 다른 나라 말고 미국이 특히 우리에게 베풀었던 것들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저 나라 참전 안 해도 되는데요. 참전을 해서 이유는 엄밀히 얘기하면 공산주의와의 싸움도 있지만 기독교인들 보호였습니다. 70만 기독교인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을 위기에 놓였다라고 한 그 호소에 그때 있었던 빌리 그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의 설교나 이런 발언들을 통하여서 이 지지를 얻고 그리고 공산주의와 이제 싸움을 피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전이 들어갔던 겁니다. 미국이. 여러분 낙동강까지 쫙 밀렸을 때 그때 미국 장군이 누구였냐면 워커 장군입니다. 워커 장군. 자, 워커 장군이 참전을 했는데 이 장군이 참전하자마자 낙동강에서 완전 밀려있을 때 전세가 그때 자기가 이 사기를 북돋느라고 그 전선에서 다니면서 자기 병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뒤로 밀릴 데가 없다 더 이상. 여기 죽던가 전진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죽으면 내가 장례 치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같이 여기저기 전선 뛰어다니면서 직접 싸웠던 그런 장군입니다. 워커 장군. 그때 워커 장군의 아들이 이 샘 워커라고 하는 이 워커 장군의 아들이 같이 참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워커 장군의 아들이 많은 공을 세워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낙동강에서 올라간 다음에 서울까지 수복하고 이제 그 낙동강 전선에서 활약한 군인들 이제 훈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포함. 훈장을 주려고 가고 있습니다. 의정부로. 서울로 탈환했으니까. 가는 중에 여러분 미군 사령관이에요. 사령 장군이에요. 이 사령 장군이 이제 자기 아들 비롯한 이 훈장 주러 가는 길에 한국군 일개 병사, 국군 일개 병사가 그 얼음판 길에 트럭 몰고 이 장군이 탄 차를 추월하겠다고 까불다가 사고가 났고 이 장군이 죽어요. 이 장군이 적군에 죽은 것도 아니고 아군인 한국군 병사가 그 스피드 그 추월하겠다고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국이에요. 장군 한 명이 장군이 되기까지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시간 투자와 어마어마한 개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과 공로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전쟁 중에 전쟁 끝난 것도 아니에요. 전쟁 중에 자기 아들부터 여기 포상하러 가다가 일개 한국군 이 세상말 빌려오면 나부랭이가 이거 추월하다가 사고로 미국의 사령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미국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처형시키려고. 왜냐면 아니 이놈이 이 과실로 우리 동맹군 사령관 대가리를 총 머리를 죽였으니까 제일 높은 사람을 무슨 메가더 밑에 제일 높은 죽였으니까 처형시켰어 군법에서 처형. 근데 미국의 반응이 뭐였냐? 아 하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교통사고에 불과하니까 처벌하지 말라고. 사형하지 말라고. 미국이 말려서 이 사람이 3년형 징역받고 끝납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건 이 아들 있죠. 여러분이 이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워커 장군의 아들 사진 띄워주세요. 이 아들이 아들이야? 아들이야. 샘 워커. 이 아들이 자기 지금 아버지랑 같이 싸우겠다고 이름도 모르는 그때 그 당시에 따지면 미개한 나라 있죠? 동북 극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저 미개한 나라잖아요. 우리도 지금 따지면 아프리카 어디 이름 모르는 나라 그런 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죠? 거기에 가서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같이 싸우겠다고 부자가 이 윗대와 아랫대 두 대가 같이 이렇게 부자 간에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아들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싸워주고 있는 한국군 일개 병사가 사고를 해서 죽였어.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래서 이 충격이 있을까봐 미군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잠깐 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샘 워커 이 군인 같은 군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휴가 가지 않고 이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 전쟁에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뜻이라고. 휴가 가지 않겠다고. 너무하잖아. 사령관 아들이고. 그래서 직접 메가더 총 원수가 얘기를 해요. 직접 명령으로 너 휴가 갔다 와라. 그랬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중하게 내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로 내가 이런 거 휴가를 가게 된다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군대의 사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휴가를 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전쟁에 참여해주고 싸워서 나중에 미군 그 당시 때 역사상 최연소로 장군이 되는 그런 위대한 장군. 이 두 대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기념하려고 여러분 저 광진구에 가면은 저 신학대 하나 있죠? 장신대. 네. 그 옆에 호텔 있는 거 혹시 이름 아세요? 호텔? 네. 워커힐. 그 워커가 뭐냐면요. 이 둘 그 워커입니다. 이 두 부자들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거기를 워커 언덕 힐, 워커 힐이라고 이름 짓고 있는 거지. 거기 맨날 놀러만 다니고 막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나갈 때마다 네. 감사한 마음을. 근데 약간 미국은 다 이렇게 부자끼리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가 봐. 그러게. 오커 시각적으로. 장군도 그렇고 이제 벤 플리트 장군이라는 장군님도 예, 똑같이 이제 아들 한국 전쟁에 이제 그러게. 이 장군님도 이제 워커 다음 리치웨이 그다음 벤플리트 이분 아들이 공군 소위였어요. 소위였는데 외동 아들이었는데 같이 참전했습니다. 같이 참전했어요. 한국 6.25 사변 때문에 같이 참전했는데 근데 이 아들이 신혼식이었지. 결혼한 지 신혼이었던 아들과 며칠 같이 안 되고 참전. 독생자였잖아. 독생자. 근데 외아들, 여기 와서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작전을 하는데 북한 이제 보급 열차를 이제 박살내는 작전을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사망한 거예요, 이 아들이. 근데 시체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벤필리트가 시체를 이게 몇 번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만 찾자. 군대 차원에서. 그만 찾자. 왜냐면 사기도 떨어지고 인력도 낭비되고 이러니까 오늘부로 지금 이 시간부로 내 아들 시체 찾는 건 그만둔다. 외동 아들인데 신혼 중에 있던. 신혼 중에 이렇게 딱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였지? 이렇게 봐요. 벤플리트가 그 이후로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전쟁 끝나고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연합을 시켜줄 수 있는 사이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까지 만든 장군이에요. 이게 그 기사인데 벤플리트 장군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독생자죠. 신혼 때 아버지랑 같이 이 이름 모를 나라 여기 와서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공군 소위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신문입니다. 이름도 똑같아요. 벤플리트 주니어예요. 싸우다가 그 위험한 보급이 제일 중요하니까 보급을 거기 폭격하다가 당해서 그 적지 이렇게 기체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장군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군대에서 이 시체 수습하고 찾으려고 가는데 벤플리트가 그만하라고. 더 이상 인면 피해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었는데 그거 가슴에 묻고 한국에 이렇게 계속 전쟁을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님이 벤필리트 장군을 한국의 육군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육군의 그죠? 육군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군인을 굉장히 사랑했던 장군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도 코리아 소사이티 만들어서 한미 간에 이거 우호 관계 만들어 보겠다고 끝까지 그 퇴임 이후에도 이런 일들 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한국 사랑하는 게 엄청 크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미군이셨지만. 근데 사실 요즘 이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얼마 전에 이사단에서 그 의정부에 있는 이사단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그 언론 통해서 보셨던 거 기억하죠? 아시죠? 네. 요거만 정리하고 네. 한국 전쟁만 정리하고 저기 아까 숫자 나왔던 거죠. 전전전 보면은 그 미군 숫자. 아 사망 숫자 숫자. 전전전 처음 쪽에. 요거. 여기 보세요. 한국 6.25 사변이 엄청난 재앙이었는데 저기 보시면 숫자 미군 일단 죽은 사람들만 36,000 어딘지 39,000이라 그러고 조금씩 통계가 다른데 거의 4만 가까이 4만은 안 돼요. 그렇게 4만 명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 숫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이 저기 어디 알지도 못한 나라 어디 가갖고 거기 싸워준다고 왜? 안 싸워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북한 그 꼴 있죠? 김일성에게 절 안 하면 3대가 박살나고 전 세계가 걱정해주고 경악하는 저 끔찍한 홀로코스트 거기에 우리도 살아야 돼요. 세뇌당해갖고 미련하게 이 총명 다 잃어버리고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거 막아주겠다고 와서 대가들을 많이 지불했습니다. 저 모르는 이름 모르는 나라 가서 우리 한국군이 참전해갖고 이거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론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나죠. 미국도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300명 3명이 아니고 죽은 사람만 거의 4만 명이에요. 그것도 죽는 거 엄청 비참하게 죽는 거 많습니다. 그때. 그리고 사상자 있죠. 팔다리 잃고 막 그 전쟁 사상자 이 부상 입은 사람은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네. 싸우다가 단순히 해방도 이들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미국 때문에 됐고요. 그리고 우리 그냥 그때 우리 전쟁 나면 총알 3일치밖에 없었어요. 북한이랑 싸우면. 근데 와갖고 참전해서 낙동강전선 분리할 때 이길 때 편들고 거기 이 세상 말로 양아치처럼 이기니까 거기 붙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다 지고 있어도 들어와서 거기 같이 장군이 앞서서 막 이렇게 동료해 가면서 아들 잃어가면서 아버지 잃어가면서 왜 죽어야 돼 미국이? 뭐 중국이야 러시아는 뭐 영토에 대한 욕심이라도 있지. 미국은 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이 사실 미국하고 동맹 맺으려고 한 것도 주변 다른 나라들은 다 영토에 대한 야욕이 있는데 미국은 야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거기서 끝이 죽어야 아니에요.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거기 또 끝이 아닌 게 여러분 우리 물론 이승만에게 낚인 것도 있지만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거기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먹을 게 하나 없어서 굶어 죽던 민족이잖아요. 문자 그대로 굶어 죽던. 우리처럼 지금 잘 나갔고 지금 뭐 살 뺄까 이거는 상상 초월이고 굶어 죽던 우리에게 무상 원조 몇십 년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무상 원조 재건하라고.
뭐 해주지 이렇게 쭉 밀어주고, 그리고 주한미군 이 전쟁에 자기가 세상 말로 몸빵 대주겠다고 전방부터 해서 전쟁에 다 포진이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사단이에요. 미 이사단. 이사단. 여러분 최근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 이사단이요. 어디서 갑자기 세상 말로 듣도 보도 못하는 부대가 아니고 미군 부대 중에 최강의 정예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1917년 프랑스에서 나갈 때 만들어져 갖고요. 이 미군 부대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최정예 부대고, 여러분 혹시 영화 이게 이 미군 이사단의 패치예요. 여기 방패 있고 인디안 얼굴 있고. 다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부대들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영웅 부대들입니다. 영웅 부대들.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안 나와요? 없어? 아쉬워. 자료 나중에 편집해서 넣어주세요. 아쉬워서 그래요. 이 영화들 보시면, 옛날 미군 싸우는 영화들 보시면 심심치 않게 이 패치를 보실 겁니다. 방패에다가 이사단. 이렇게. 근데 1965년부터 한국전쟁에도 참여했어요. 이 부대가 한국전쟁 참여해서 7,000명 넘게 죽었습니다. 그 당시 때 이 정예 부대가 이 한국 와서 우리 자유 지켜주겠다고 부대 전원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7,000명 넘게. 거의 8,000명 가까이.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 전쟁이 자유가 지켜주고, 65년부터는 몸빵 해주겠다고 임기철선이라고 그러죠. 전방에 포진해서 지금 50년 넘게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게 바로 미 이사단입니다. 자, 그죠. 역사가 100년인데, 이사단 역사가 이제 100년인데 거의 절반 넘게를 대한민국에 와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한 세대죠. 한 세대가, 미국의 한 세대가 여기 와서 지켜줬던. 찾았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오는 이미지만 크게 못해요? 아, 저기 보이네. 별. 보이시죠? 저기. 별. 저거 이거 이사단.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냥 듣보잡 부대가 아니고 아주 영웅적인 부대. 듣보잡 부대. 그런 부대를 한국에, 요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를 군부대 병력으로 따지면 쓰다 남는 거 말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예롭고 정예 부대를 몸빵으로 해줬다니까요, 한국에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이제 이 부대가 창설된 지 100주년이었죠. 그렇죠. 부대 창설 4단, 2사단 창설 100주년을 맞이해서 의정부에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이유들이 지금 저희가 들어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려고 이제 축하 공연들을 이제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가수들이 이제 오기로 돼 있었는데 시위도 같이 동시에 진행됐어요. 어떤 이제 노조가 효순이 미선이가 교통사고 난지 며칠 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기서 미군들을 위해서 축하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저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아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 그 일개 병사가 그 사령관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추월하다가 그 죽게 만들었던 그 사건 가운데 이승만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 교통사고고 실수니까 봐주라고 했던 그 미국이 했던 그 얘기랑 오버랩 되면서 이렇게 한 세대가 헌신해주고 싸워주고 피 흘려주고 그걸 위해서 잠깐 공연, 이게 뭐 얼마나 위문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하루 정도 이렇게 날 잡고 위로해주는 그런 자리인데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죠. 여중생들이 이제 죽었던 안타깝고 그치. 슬픈 사건이지만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사단 100주년을 기념해서 의정부시에서 이것들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었는데 이제 이거에 여러 시민단체들과 뭐 네티즌과 만류로 인해서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인순이 아시죠? 그 인순이. 근데 그분 이제 아버지가 미군이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사과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소속사 측에서 발표할 때 인순이가 대기실에서부터 너무 많이 울었다. 사람들이 댓글 이런 걸로 배은망덕하게 어떻게 효순이 미순이를 사고나게 만든 장본인인 저 미 이사단 가서 위문 공연하고 그러고 앉았냐 그래갖고 막 협박을 하니까 인터넷 네티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협박을 하니까 거기 압박에 여기에 단순히 미 이사단만 있었던 게 아니고 주한미군 사령관부터 쫙 다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냥 나오지도 않고 취소. 그날 당일에 얘기했어. 당일에. 와.
안 나오겠다. 그 당일에. 배응망덕하다. 우리가 몇 가지 짚어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뭘 짚어야 되냐? 북한이 맨날 뭐 나가라 그러죠? 미군 철수. 주한미군 나가라.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입장에선 자기에게 최정예 부대 중에 하나인 미 이사단을 전방에 깔아놨어요. 제가 미군 부대 복무했을 당시에도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전력이나 이런 게 그때 한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미 이사단이 전방에. 이 3만 명이 화력이 대한민국 육군 60만보다 더 높았어요. 이게 무서워서 왜 주한미군 나가라 맨날 그러냐? 이거 막 때리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못 때려요? 미국 때문에 못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5,000년 동안 평균 4년 5년꼴로 전쟁을 겪었던 우리 5,000년 역사의 이 민족이 왜 지금 우리가 전쟁은 절대 안 한다고 아주 착각하고 있는 이 엄청난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됐냐? 이 한반도 5,000년 역사 동안 유일하게 이렇게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을 이때에 태어나갖고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래요. 이게 우선이고, 그 다음, 이제 몇 가지 얘기했는데 까먹었어. 또 한 가지 뭐냐면, 자,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 진짜 이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저 안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 약간 귀신 너무 세게 들려갖고 좌였거든요. 반미 좌파. 반미, 좌, 극좌. 나도.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메일을 딱 열었더니 갑자기, 이거 보니까 거의 북한에서 보낸 수준이야.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그때 이제 5인용 이런 거 플래시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세대가 있는 거 하면. 약간 성대모사 따라했는데, 어쨌든. 애들 어떻게? 여기 애들 어떻게 해 지금? 그런 게 있어.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 때. 인터넷 키면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림 막 얄떡구리한 걸로. 근데, 딱 틀었는데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일단 배경음악은 민중가요야. 미제 양키들 막 그런 내용이 막 조져야 된다 말하는 우리 민족 말로 나오는데 이 미제 양키 앞잡이들이 미 제국주의 앞잡이들이 우리 효선이 우리의 딸 효선이 미선이를 요렇게 깔아뭉개고 요렇게 깔아뭉개고 요렇게 또 땡기고 요렇게 땡기고 이렇게 진짜로 생각하면은 일부러 죽여도 그렇게 아주 시체를 밟고 계속 일부러 막 몇 번이나 능욕했다는 그런 내용의 허위사실이죠. 왜냐면 교통사고였으니까. 그 허위사실 내용들을 보니까 저는 귀신 충만하니까 그거 딱 보고 분노 게이지 쫙 차는 거예요. 이 미군 죽일 것들. 그럼 이 외에도 보시면 뭐 우리 이 괴물 영화 봉준호 감독 뭐 막 그 주한미군이 무슨 생체 실험 아니 뭐 화학 실험 이런 거 하다가 이거 몰래 한강에다 풀어갖고 그걸로 괴물 나오고 하여튼 계속 그런 내용들이 미디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미로 가는데 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효순이 미선의 사건이 교통사고 그 당사자인 부모님도 제발 그만하라 그럽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이제. 근데 이게 교통사고였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 안타깝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한국 사람이 일본 놀러 가서 아니면 일본에 놀러 간 어떤 사람 아니면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어떤 일본 여성을 강간하고 죽였다고 쳐봐요. 사고 말고 고의로. 우연한 사고 말고 고의로. 그 사건 안타까운 사건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일본 사람 전체가 뭐라 그러냐면은 역시 한국 놈들 전부 다 이 새끼들은 강간범이고 살인범들이야. 라고 매도하고 막 욕하고 막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 주한미군 개개인 소속원 중에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악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서 이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사고를 가지고 주한미군 전체를 막 죽여야 되고 막 나쁘고 사악하게 만드는 이 프레임에 다 갇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시작으로. 우리는 그 취급을 당하면 공평하지 않고 막 따지고 막 저놈들이 불공정이라고 얘기할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맨날 평등 난리치면서 불합리한 거 안 된다고 난리치면서 정의 외치면서 우리는 그 부정의하고 불의한 짓을 앞장서 하면서도 자기가 잘난 줄 안다고요. 근데 이게 그 워커 사건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럼 그렇게 사고 나서 죽은 거면 그럼 우리 장군 워커 미국이 말려서 사고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사고로 그런 거니까 선처해달라고 미국이 막아줬어요. 한국 군인 병사 처벌 크게 받을까봐.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안 좋은데 이승만이 죽이는 게 아니고 군법에 따라서 처형받을까봐 그거를 선처를 탄원을 해줬다고요. 미국이 자기 장군 잃어버렸는데 총사령관을. 근데 우리는 사고로 죽은 것 때문에 지금 몇 년째예요. 몇십 년째 그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미군 막 말리고 하는. 이게 근데 둘 다 우미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하나님 모를 땐 다 좌였다. 나 극좌지. 끌려 거기에 원래. 그때도 그냥 영적으로 끌리는 거야. 그때도 우였는데. 여보세요. 뉴스를 안 봤어 나는. 지금 한미 연합 이 훈련으로 이 상륙 작전 훈련했더니 저 시민 난처한 사람들이 가갖고 훈련하지 말라고 꺼져라고.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네. 부침 위한 상륙 작전 중단하라. 야 이게 지금 누구 지키려고 오는 건데 지금. 아 진짜 열받는다. 누구 지키려고 이 돈 들이고 이 시간 들이고. 뭐야. 여기 봐봐. 여기 사진 이게 다야? 여기 죄송해요. 밑으로 여기 나이키 신발 신고 있어요 이 자매님들이. 이게 야, 미국산 소고기도 엄청 먹을 거야. 여기 보시면 이게 나이키에 컨버스. 미국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미국은 이게 한국 군복을 입고 있는데 지금 그러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분들이시네. 지금 그래가지고 그 미 이사단에요. 그 명예 있는 정예 부대가 와갖고 몸빵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100주년 기념 이 공연에 싫다고 안 된다고 사고 난 그것 때문에 막 난리치고 야 이거 욕 아주 두려운 호로 영어로 호로죠. 두려운 게 한글만 말고. 호러무비 호로씨. 호러무비를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잖아. 뭐 사드. 싸드기. 나 진짜 우리는 싸드기를 갖고 있네. 그리고 상주? 성주. 맞아 성주. 성주에서 민간인이 그 사드 지나가는 군용 검문하잖아요. 민간인이. 혹시 소식 아세요? 사드 큐. 들어주세요. 민간인이 군용차들을 계속 여기서 서서 이거 보세요. 이 민간인이 검문을 해요. 민간인이 검문을. 그 말이 돼? 팔에 총 쏴야. 그러니까 아시죠? 이 스토리 아시죠? 사드 고고도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시스템으로 성주에 할 말 너무 많은데. 사드를 왜 설치했는데? 왜 설치했어요? 왜 설치했어요? 주한미군 지킬. 음모론 이런 거 말고 나 미치겠네. 왜 설치했어요? 이 좌편향 되신 분들이 사드를 설치한 이유가 주한미군 미군 지키려고 하지 않냐? 난 진짜 이게 아니 미군 지키면 또 안 돼? 아니 미국이 그럼 저 핵 개발하고 우리가 돈 줘갖고 핵 개발하는데 그러면 그 핵 맞게 그냥 버젓이 이렇게 나 때려주세요 이러고 버텨야 돼? 나 진짜 난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온다. 여기 분들은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사람의 양심상. 그 다음에. 이거 봐봐요. 사드를 그리고 사드를 그러니까. 배치를 했잖아요. 예. 그것도 미국이 돈 들여서 1조 들여갖고 연간 1조 정도 들여서 이게 진짜 배치를 어이가 해주는데 내가 이거 자료 다 했는데 이거 사드 이거 배치 반대위원 성주에서 그 난리치시는 분들 보면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그 사드 이 반대 배치 말고도 여러 가지 효선님 미선님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데모하는데 앞에 있는 그 양반 얼굴 딱 고인간들이 와 있어요. 거기서 똑같은 사람들이 왜 고놈들 뻘건 인간들. 아니 그 사드 짜증나. 기름을 왜 반찬통에다 숨기고 들어가야 되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 다 모여갖고 저 알죠? 한국 얘기하면 또 고소하려나? 저 NCK 거기 양반들 WCC하고 그 이상한 그 배도의 길로 저주를 아주 땡겨 부르시는 그 양반들 빨대로 쪽쪽 불러요 그냥 한국에다. 그분들이 다 막 종교인들 다 포함해갖고 저기 막 들어 눕고 막 안 된다고 사드로 왜?
워낙 난리를 치니까 롯데그룹에서 그럼 우리가 골프장 닫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하겠습니다. 롯데가 제공하느라고 중국에서 막 롯데 불매운동하고 난리 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해주겠다. 나 롯데 했던 거 욕했던 거 회개했잖아. 욕은 아니고 쟤 일본 애들 아니야? 맨날 이랬던 거 내가 회개했어. 그 부지를 내줘갖고 사드를 아니 롯데 개인 부지인데 자기네 소유 부지인데 거기에 배치하는 거 안 된다고 이 양반들 들어놓고 난리 쳐갖고 있는데 이게 운용을 하려면 기름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드가 미사일 떨어지는 거 이거 확 빼갖고 이거 방어로 치는 건데 저번 미사일 실험했을 때 북한이 실험했을 때 여러분 미사일 실험이 왜 위험하냐? 그게 실험이 아니었고 실전이었으면 그냥 꼬라박는 거예요. 공격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위험한 건데 그 실험했을 그때 사드 운용을 못했어요. 왜? 기름이 없어. 기름을 누가 막냐? 군용 차량들이 기름 들고 성주 그 골프장 사드 부지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평화를 위한다는 양반들 들어놓고 군용 차를 막고 검문해서 이거 안 된다고 막 막아갖고 기름이 없어요. 기사 있잖아요, 기사. 욕하면 지는 거야. 나 계속 난 이제 이해가 안 가. 슬프다 그러는 거였지? 아니 왜 기름을 봐봐요. 2월 8일자 기사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미국 민주당의 이 더빈이라고 하는 의원이 이제 국가 예산 어떻게 쓰는지 책정하고 막 그거 하는 관리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왔다가 한 발언을 우리나라 언론은 다 제대로 안 발표합니다. 막고 눈치 보느라고. 근데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면 더 많은 사드뿐 아니라 더 많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원할 것 같대. 왜? 북한 맨날 미사일 실험하지 핵 개발하지 언제 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나는 더 위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정권이 사드가 국방부에서 보고를 일부러 안 해가지고 사드 4기를 미리 반입했다고 보고 안 하고 반입했다 그랬어요. 이게 뻥이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필 하나에 한 따스에 몇 개 들어있어요? 연필. 요즘 세대 연필 안 쓰나? 나 너무 12개. 올드스쿨이라 죄송해요. 원래 연필 한 따스는 우리 연필 쓰는 세대인데 연필 한 따스에는 연필 12개가 들어있습니다. 한 박스를 다 쓰라 그래요 얘들아. 연필 한 따스 12개가 기본이고 그거 다 상식이고 아는 겁니다. 사드도 한 세트가 6기예요. 6기. 2기 먼저 배치해놓고 6기 이미 다 들어와 있었고요. 한국에 2기를 먼저 실전 배치하고 나머지 4기도 곧 실전 배치하겠다고 4월달 지금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미리 다 발표했던 겁니다. 대놓고. 당연히 한 세트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멍멍과 꿀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취급해갖고 갑자기 저 파란 기와에서 이래요. 우리 보고 누락하고 국방부에서 4기를 반입했다. 반입한 적 이미 돼 있었어요. 이거 팩트 아니에요. 배치하는 걸 반입이라고 딱 속여갖고 말장난 해갖고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됐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괜히 국방부 막 시비 걸고. 근데 얘들도 공무원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난리를 떨고 막 그러니까 이 더빈 의원이 미국 더빈 의원이 와갖고 뭐가 문제냐 대체. 아니 니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한미 동맹으로서 우리가 지켜주는 건데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된다. 난 더 많은 걸 원할 것 같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더빈 의원한테. 야 그거 솔직히 주한미군 보호하려고 설치한 거 아니냐? 자기는 더빈 의원이 뭐라고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주한미군이 한국 보호하려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주한미군은 보호한다고 칩시다. 당신 말대로.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설사 그럴지라도. 아니 어떻게 그럼 미사일 북한이 쏘는데 주한미군 기지로 가는 것만 방어해요? 나 그렇게 뛰어난 정확도가 있는지도 모르겠네 난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당해가지고요. 그러면 원하지 않으면 그럼 그 예산 1조를 드리는 거 그거 우리가 쓸까? 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 또 미국이 우리를 무시했다면서 막 욕하면 지는 거예요. 왜 그 사진 있죠? 그 문정인